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vent Based Microservice with Apache Kafka Streams라는 IEXS라는 저널에 이제 2021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이제 제가 그 군산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랑 이제 연구실에서 그 임정한 학생이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 가지고 하는 거 보고 한번 좀 찾아보다가 이제 스트리밍 쪽에서 이러한 연구가 있어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인덱스는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제 프로포즈드 메소드 그리고 실험 결과 결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에 관한 것인데요.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이제 교통 효율성을 관리하고 뭐 혼잡을 줄이고 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센서와 카메라 같은 통신 기술을 사용해서 운영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운영자는 실시간 또는 녹화된 비디오로 감시 카메라 피드를 모니터링하므로 이제 정확하고 이제 최신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의 필요성이 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텍스트 쿼리를 통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이 있는데요. 어, 해당 논문에서 이제 텍스트 쿼리를 통한 비디오 검색 시스템과의 비교를 하지 실제 사용하진 않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CBIR이라는 이제 컨텐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리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쿼리 이미지와 데이터베이스의 소스 간 유사성을 계산하여 유사한 이미지를 검색하는 메소드입니다. 각 이미지에서 피처를 추출해서 먼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이제 사용자가 이미지를 쿼리하면 쿼리 이미지의 특징 벡터가 추출이 돼서 이제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인데요. 간단하게 그 저희가 구글 이미지 검색 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지를 올리면 유사한 이미지를 띄워주는 뭐 그런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BIR의 단점으로는 이제 동영상이나 이제 사진에서 뭐 동영상으로 갈수록 이제 고차원 벡터로 작업하기 때문에 이제 유사성 계산을 사용해서 이제 실시간 사용 시에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TBIR 이제 텍스트 베이스드 이미지 리트라이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지의 이제 파일 이름, 태그 이미지 크기 또는 치수 등을 이제 주석 처리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NLP 단계 후에서 이제 쿼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TBIR의 단점은 이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 비디오 데이터를 이제 해당 논문에선 사용할 것인데 이제 비디오 데이터와 텍스트 간의 이제 정확한 표현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언어에 대해서 어,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이제 이 메타데이터를 생성하는 어노테이션이 유사한 이미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표현을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CBIR과 TBIR의 이제 공통된 단점으로는 쿼리가 들어올 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한 검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조금 느린 면이 있고요. 기존 논문에서는 이제 기존 어떤 시스템도 AND OR 조합으로 물리적 특성 키 값 일치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량을 협업적으로 커리하고 결과를 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 시스템에서는 어, 차량이 흰색인 것들이 있는 그 감시 카메라만 보여줘, 추적해줘, 이 정도만 할 수 있지, 차량이 흰색이면서 버스인 것을 보여줘라는 이제 그런 쿼리문을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 2021년 당시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에서 카프카를 사용했는데요. 다른 학생들이 평소에 많이 발표하기에 이제 조금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아파치 카프카는 빠르고 확장 가능한 작업을 위해
데이터 피드의 분산 및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를 인제스션 목적으로 설계된 오픈소스 분산형 게시구독 메시지 플랫폼입니다. 병렬 처리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고 펍섭 구조라는 이제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펍섭 구조 및 토픽을 통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살짝 유튜브와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시글이 이제 퍼블리시 된다면 해당 게시글이 이제 토픽에 퍼블리시가 되고 그 토픽을 구동한 서브스크라이버는 해당 토픽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수용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이제 API 제공 시스템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파티션 및 리플레이케이션 통한 고가용성이 있고요. 디스크 순차 저장 및 처리를 통한 장애 복구가 가능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통적인 API 구조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API가 추가될수록 n 곱하기 m 구조로 되게 복잡하게 구현이 되었다면 카프카의 이제 브로커가 중간에 끼면서 n 플러스 m 구조로 간단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카프카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에서 기여한 것과 이제 주요 챌린지 해당 논문에 기여한 것과 주요 챌린지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챌린지는 이제 쿼리에 대한 다수의 차량을 이제 동적 추적 및 조회가 가능하냐. 두 번째로 엔드올 방식 쿼리 기반의 이제 실시간 검색이 가능하냐라는 것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컬러, 타입, 스피드 이 세 개만 단일 조건으로 조회를 했다면 이제 이것을 조합으로 엮어서 타입 컬러, 타입 스피드, 컬러 스피드,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개 다 이제 조건으로 쓴 타입 컬러 스피드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이제 데이터 검색을 이제 대체할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해당 논문의 챌린지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의 기여를 먼저 제시를 하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해당 논문은 협업 교통 감시 카메라, 좀 단순하게 말하자면 그 감시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서 게시된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특정 차량을 추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이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이제 텍스트 기반 쿼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산형 및 협업 컴퓨팅 환경을 제시했으며 기록된 데이터 검색 대신에 이제 사전 분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분류를 통해서 쿼리 시간이 상당히 단축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벤트 검색을 위한 이제 계층적 펍섭 마이크로 서비스 데이터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이제 GUI 구현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사용자가 동적으로 차량을 검색하고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상태의 GUI를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논문에서 쓸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은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베이크 타입 이제 버스냐 뭐 승용차냐에 관한 이제 데이터이고 이것은 한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베이클 컬러로 이제 컬러에 대한 8개의 카테고리로 된 데이터셋이고요. 마지막은 이제 XML 형식의 속도 데이터가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제 10km per hour를 구간으로 이제 총 8개의 카테고리를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이제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동작 방식으로는 이제 감시 카메라에서 데이터를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송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이제 vehicle type, color, speed를 기준으로 차량을 필터링 분류하고 데이터를 관련 토픽으로 퍼블리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클래시파이어 및 이제 컴플렉스 멀지 클래시파이어는 동작 방식은 똑같은데요. 좀 단계를 그냥 한 번 더 분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 클래시파이어스에서 해당 토픽들에 대한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조합을 계속 생성을 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이제 컨슈머가 쿼리를 작성하면 시스템은 사용자를 지금 보시는 클래시파이어드에 적혀 있는 토픽에 바로 구독을 함으로써 정보를 제공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에서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이 조금 마지막으로 갈수록 프레임워크 자체보다는 이제 모델 갑자기 성능에 좀 집중하는 면이 있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이클 타입에 대해서는 이제 YOLO V4, 타이니 YOLO V4를 이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초당 45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베이크 컬러 딕테이션에는 이제 알렉스넷 기반으로 간단한 CNN 모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이크 스피드 딕테이션에서는 이제 속도 구간을 어,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으로 분류를 하고 차량 감지를 위해서 차량 자체 감지를 위해서 먼저 욜로 V4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차량을 추적을 합니다. 비디오상에서 이제 차량이 움직이기 때문에 비디오상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 콥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 계층적 토픽이라는 이제 부분이 다음과 같은데요. 조금 뭐 되게 복잡하게 써놨습니다.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기와 비동기를 섞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조금 제가 간략하게 이해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보시는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에서 클래시파이어가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크라는 메타데이터 구조를 생성합니다. 메타데이터에는 이제 데이터 구조, 카메라 아이디, 프레임 넘버, 프레임 퍼 세컨드 등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클래시파이어는 이미지를 수신 후 이제 검색 커리에 따라 이미지를 분류합니다. 그래서 해당 청크가 관련 토픽에 게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멀저, 그 다음에 컴플렉스 멀저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인데요. 이전 클래시파이어 레이어에서 이제 각 토픽이 이제 단순하게 세 개로 다중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분류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으로 된 이제 토픽에 대해서 컬러로 분류를 하며 이제 타입 스피드, 컬러 스피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진행합니다. 컴플렉스 머지 클래시파이어의 경우 지금 보시는 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타입 컬러 스피드라고 돼 있는데 타입 컬러와 이제 스피드 클래시파이어를 합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지 레이어는 중간에 껴 있는데요. 이 멀지 레이어는 서브의 역할과 동시에 펍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레이어의 노드는 이전 레이어의 노드의 작업이 반드시 완료되어야 진행이 되는데요. 논문에서 되게 뭐 동기, 비동기 막 되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이제 앞 레이어와 이후의 레이어가 이제 에크라는 거를 통해서 이제 주고받아서 이전 레이어가 완전히 완료된다면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 대한 작업을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동기 방식을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이제 구조를 그 GUI로 아까 나타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UI 모니터링 시스템이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로부터 이제 클래시파이어로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용자가 어떤 쿼리를 던졌을 때 그 쿼리에 해당하는 이제 토픽을 구독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이제 여러 대의 카메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실험 결과인데요. 실험 결과가 이제 좀, 모델 갑자기 성능이 조금 치중이 돼 있어서, 좀 요약하자면 이 ITS에 해당하는 그 현 구조에서, 어, 성능이 좀 높았던 이 모델들이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니 욜로 V에 대해서 이제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타이니 욜로 V가 이제 좀 많이 높았으면서
엑스큐션 타임이 이제 타이니 욜로 V4는 상당히 프레임에 대해서 어, 에버리지 타임이 87.58ms 정도로 욜로 V4와 크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깔 분류인데요. 색깔 분류는 이제 RGB 레이어와 이게 색깔 영역인데 RGB와 HSV로 나눠서 이제 모델 평가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프리시전을 보았을 때 이제 해당 논문에 이제 알렉스넥 기반 이제 CNN 구조가 HSV에서 좀 높았는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기존 다른 논문에서 제시된 모델의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에버리지 타임, 엑스큐션 타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이제 오픈CV 기반으로 이제 스피드 디텍션을 했을 때 표가 다음과 같은데요. 평균 측정 시간이 22.3ms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어, 실제 스피드는 이거였을 때 해당 이제 모델에서 측정된 이제 스피드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IPS에서 해당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적합한 카프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그 실험을 각각 해봤는데요. 브로커와 파티션, 리플리케이션을 이제 개수를 변화시켜 가면서 측정을 해봤을 때 브로커가 두 개, 파티션이 두 개, 리플리케이션이 한 개일 때 어, 해당 프레임워크의 패킷 처리량 결과가 가장 우수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해당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메시지 수에 따른 이제 프로듀스 컨슘 시간 테스트를 했다고 지금 적혀져는 있는데 이 결과가 그냥 이 결과만 했다라고 적혀져 있고 해당 결과가 어디에 쓰인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이 프로듀서의 어, 시간이 갑자기 그 컨슘 시간보다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딥러닝 방법을 사용한 스트리밍 데이터 처리에 대한 이제 다양한 연구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제 싱글 컴퓨터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는 여러 대의 교통 감시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게시된 비디오 스트림을 통해 이제 특정 차량을 추적하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는데 이제 단순 분류 결과를 이제 사전에 조합함으로써 다중 조건 검색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카프카를 통한 마이크로 서비스 간 데이터 전송으로 사전 분류 진행을 바탕으로 이제 엔드올 방식 협업적 쿼리까지 구현해서 기존의 단일 조건만으로 조회하던 방식을 보다 상세한 조건으로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 동적으로 조회하고 추적할 수 있게 어, 만들었습니다. 네, 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세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소스가 있잖아요. 타입이 있고, 컬러가 있고, 스피드가 있는데, 네. 아, 네. 그런데 지금 타입과 컬러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스피드는 저걸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스피드가 이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 욜로 V4로 이 차량에 대한 감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 음, 오픈CV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음, 측정을 했다고 어, 나와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감지된 오브젝트에 대한 그걸 바탕으로 디스턴스와 시간을 계산해서 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10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클래시파이어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타입, 컬러. 저게 타입이 아니라 스피드 아니에요? 네, 그 논문에서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논문에. 예, 어쨌든, 그리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
이제 구독을 할 때 아예 저 소스에 대한 것만 가져온다는 거죠. 네, 토픽이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 그죠? 저렇게 레이어를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제 네. 사용자의 쿼리가 주어지면은 이제 그 레이어를 구독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아, 그 레이어의 토픽을 구독하는 시스템이 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스에서 CCTV에서 저 정보가 세 가지 정보가 다 있을 텐데 CCTV의 로우 데이터는 네, 그 중에 클래스파이어 레이어에서는 각 토픽에 대한 타입이냐 컬러나 스피드에 대한 정보만 각각 구분해서 구독을 하겠다 이런 거죠. 첫 번째 레이어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카프카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클래스파이어는 첫 번째 클래시파이어는, 그런데 이게 첫 번째에 네. 대해서 저도 이게 잘 이해가 조금 헷갈렸던 음, 부분이었는데, 이제, 퍼블리쉬라고 적혀 있긴 한데, 음, 이것이 이제 카프카를 통해서 전송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음.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두 번째 타입 컬러 클래스파이어 타입 컬러 스피드 그러니까 세 번째 이거는 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은 타입은 타입대로 클래스파이어가 있고 컬러는 컬러대로 있고 스피드는 스피드대로 예측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타입 컬러 스피드 이런 조합들은 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네. 기존의 이제 클래시파이어의 경우에서 차량이 흰색인 것을 조회해줘 하면 이제 타입 클래시파이어에서 바로 됐는데 네. 이제 타입 타입이 흰색이면서 타입이 이제 버스면서 음. 컬러는 흰색인 거를 조회해줘라는 것을 이제 좀 더 빠르게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에 이제 타입 컬러 클래시파이어라고 새로 분류를 해둔 먼저 만들어둔 상태에서 그거는 실험 그 결과에는 없죠. 네, 좀 그거 자체에 대한 뭐 측정 결과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 치고 근데 타입 스피드나 컬러 스피드 같은 경우 스피드에 대해서는 클래스파이어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음, 스피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뭐 구간을 10km per hour로 나눠 가지고 이제 8구간으로 나누는데 그거로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분류가 아니라 계산을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해- 예. 스피드에 관한 결과가 이 예. 아니, 구조의 예. 그리고 결과가 이제 이 욜로 V5, V4 모델이 네. 그러면 각 클래스파이어가 욜로 V5, V4랑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개가 있는 거예요? 욜로가? 어, 네, 모델이 각 이제 클래시파이어에 어 각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도커로 구현을 해서 이제 네, 모델이 안에 있는 형태로 분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궁금한 건 다 일단 물어봤고요. 어, 네. 다른 학생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저 간단하게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발표 일단 잘 들었고요.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퍼블리시 되는 그 레이턴시와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는 레이턴시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네. 어, 실제로 앞에서도 보면은 거의 디텍션을 하는데 밀리세컨드 단위로 좀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아까 전에 그 앞에 있는 그 네. 디텍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네, 네. 네, 실제로 그런 카프카가 동작을 할 때, 그러니까 비디오 데이터가 들어와서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파잉을 하면은 그 해당 결과를 각각의 다음 레벨의 클래시파이어에다가 퍼블리싱을 해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만약에 그 클래시파이어가 하나를 클래시파잉 하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라고 하면 굳이 카프카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어, 카프카를 이벤트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초에 막
몇백 개, 몇천 개의 데이터가 들어올 때에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밀리세컨드, 뭐 10밀리세컨드, 250밀리세컨드 뭐 이런 단위로 하나의 클래시파잉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굳이 카프카를 쓸 필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음, 그러니까 모델 지금 자체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모델에서 어, 하나의 이벤트를 처리할 때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each 프레임을 처리할 때 이제 25.65